조명이 꺼진 뒤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났다. 화려한 런웨이에서 오대산 월정사의 고요함까지 가장 빛나던 순간의 지독한 그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람마다 그 장면은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젊은 날 가슴에 훈장을 달던 승진식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식, 놈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씌워주던 날이었겠지요. 저에게 그 순간은 언제나 눈부신 조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비트 강한 음악,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오직 저만을 향해 쏟아지던 수많은 사람의 박수소리. 런웨이 위에 저는 세상의 주인공이었고, 제가 걷는 길은 곧 세상의 유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명이 강할수록 그 뒤에 생기는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다.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밟고 있던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 얼마나 길고 시린 어둠의 복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를요. 오늘 저는 그 화려했던 무대를 내려와 가슴 저미는 고생 끝에 비로소 찾은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런웨이 위의 화려함, 그리고 몸으로 버틴 80년대. 20살 초반 제 인생은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키가 참 크네, 모델 해볼래? 그 한마디가 저를 화려한 패션의 세계로 던져 넣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반짝였지만 무대 뒤는 날 것 그대로의 전쟁터였지요. 하루에 쇼를 5개씩 뛰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억지로 구겨 넣은 하이힐을 밤늦게 벗으면 발바닥 전체가 피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살이고 어디부터가 물집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체중 관리라는 이름 아래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김밥 반줄로 허기를 달래다 무대 뒤에서 쓰러지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제 발보다 2치수나 작은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올라야 했던 날이었죠.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종이와 휴지를 발가락 사이에 꽉꽉 구겨 넣었습니다. 워킹을 시작하자마자 발톱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관객을 향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신발을 벗었을 때 하얀 휴지가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던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너 말고도 이 옷 입을 애들은 줄 섰어.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모든 불만을 삼키게 만들었으니까요. 모델의 끝,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처절한 재기.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제게 다른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스타,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나라고 느껴졌지만 세상은 이미 저를 진한 모델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자기 존재의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 되지?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별을 빛나게 하는 무대를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삶은 모델 시절보다 더 치열하고 외로웠습니다. 수만 번의 가위질에 손가락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고 재봉틀이 돌아가는 날카로운 기계음은 마치 제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쇼를 앞두고 일주일씩 밤을 새우는 건 예산일이었죠. 작업실의 재봉틀 소리는 성공을 향해 마음을 다독이던 절박한 자장가 삼아 쪽잠을 자며 저는 제 모든 혼을 옷에 담았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보람과 옷과 대화, 환희심의 순간. 그렇게 고단한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가슴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는 환희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즌 쇼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주인공 모델 한 명이 갑작스럽게 교체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옷은 이전 모델의 체형에 맞춰 완성된 뒤였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시 만들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날 밤 작업실에 홀로 앉아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조급함보다 이상하리만큼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천을 손에 올려두자 이 옷이 진정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가 조용히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옷을 만든다기보다 옷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 누군가의 몸을 은은하게 빛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조금은 가볍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덜어내고 풀어내고 다시 꿰매며 옷이 숨쉬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쇼 당일 무대 뒤에서 그 모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옷 입고 있으니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제 영혼이 빛나는 기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손에 쥐고 있던 핀들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그 옷이 런웨이 위를 걸어나갈 때 관객의 탄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잘됐다는 생각보다 고맙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만든 옷이 누군가의 몸을 빛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가볍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고 기사가 나오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잠깐 스쳐간 성공의 기쁨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환희심 그 자체였습니다. 나를 잊었기에 비로소 가득해졌던 순간.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세상의 박수보다 마음의 고요를 더 믿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시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만든 디자인이 쇼가 끝나기도 전에 시장 바닥에 짝퉁으로 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적 보호장치도 없던 시절, 항의하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패션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해외 명품들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국산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라며 제 정성을 깎아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빈 마네킹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지?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나, 왜 나는 뒤처졌나 하는 제 마음속 집착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젊음이라는 상, 성공이라는 상을 지키려 애쓰느라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조계사에서의 인연, 금강경이라는 등불.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만 그런 고민을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마음을 쉬게 할 곳을 찾던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던 자리 그곳에서 불교 공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신도국장 서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괴로움은 내려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지요. 스님은 제게 금강경 독송을 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대신 은은한 향내음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저를 괴롭히던 박수 소리로부터 도망쳐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일의 기도, 무너지는 아상. 저는 결심했습니다. 딱 3년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보자. 새벽 어둠을 가르며 삼각산 도선사로 향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염주를 손에 쥐고 화려한 하이힐 대신 투박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수많은 시선 대신 촛불 하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이 구절을 수천 번, 수만 번 읊조리며 제 안의 욕심과 비교심을 씻어냈습니다. 처음 1년은 지독하게 힘들었습니다. 입술은 부르트고 무릎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 모델이었던 나도, 성공한 디자이너이고 싶어 했던 나도, 결국은 내가 만든 허상이었구나. 3년째에 접어들 무렵, 비로소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없어도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찾은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내 마음의 옷을 짓는 나날. 지금 저는 오대산 월정사의 고요한 품 안에서 금강경을 사경하며 지냅니다. 월정사의 아침은 서늘한 전나무 숲길의 향기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비단 위에 술을 놓았지만 이제는 새하얀 한지 위에 부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습니다. 붓끝을 따라 마음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겨울이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치우며 생각합니다. 이 눈도 봄이 오면 녹아 사라지듯 내가 평생 붙잡고 괴로워했던 그 화려함도 결국은 흘러가는 구름이었구나. 유행은 사라져도 지혜는 남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비운 만큼 지혜가 들어오고 놓은 만큼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제 손은 원단을 만질 때보다 염주를 굴릴 때 더 따뜻하고 제 눈은 런웨이를 볼 때보다 월정사의 고요한 달빛을 바라볼 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런웨이는 어디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런웨이는 지금 어디인가요? 혹시 아직도 꺼져가는 조명을 붙잡으려 애쓰며 지나간 박수 소리를 그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채우기보다 기꺼이 비워도 되는 나이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을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무대 조명은 꺼졌지만 마음의 등불은 지금 이 순간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모든 형상이 허망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본다는 금강경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제야 인생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훈장도 가슴 아픈 실패의 상처도 이제는 그저 흘러가는 구름일 뿐임을 압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나만의 평온을 찾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성불하십시오.